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국내 대표 IT 업체 중에 하나죠. LG전자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첫 번째 소식, 그중에서도 요새 글로벌 경기 지표로 수요 위축이 찾아버린 바로 TV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LG전자 승부수는 웹 OS 콘텐츠 플랫폼, 이렇게 나와 있죠. 핵심 키워드를 먼저 좀 짚어드리면요. 웹 OS, 스마트 TV의 이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LG 채널,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사 내용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페스트라고 하죠. 이 LG 채널이 웹 OS로 구동이 됩니다. 웹 OS에 대한 설명을 좀 마저 드리겠는데요. LG전자가 지난 2014년 첫 선을 보인 운영체제의 이름이죠. 전 세계 2억 대에 달하는 스마트 TV에 탑재가 돼 있습니다. 자, 오는 2026년까지 웹 OS 플랫폼 사업의 모수를 3억 대로 늘리기 위해서 현재 자사 제품 외에도 타 제조사와 이 다른 제품군으로까지 웹 OS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다음 내용도 보시죠. 페스트에 대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TV나 아니면 케이블 TV에 가입하지 않고도 뉴스와 예능, 드라마나 시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의 명칭입니다. 웹 OS에 내장된 무료 동영상 앱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다만 시청 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광고주에게는 인기가 높은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H사업본부, 그러니까 LG전자에서 TV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쪽에 실적 보시면요. 올해 1분기 1,32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요인은 LG 채널 등 웹 OS 콘텐츠 서비스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서 광고 등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 덕분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전기차 충전 사업부터 해서 이렇게 LG전자의 새로운 승부수들에 대한 기사들 연이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LG전자의 바닥권을 그리고 있는 주가 흐름이 어떻게 뻗어갈지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꼽아봤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대여급의 M&A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활기가 돌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몇 가지 회사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한 기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죠. MBK 파트너스는 의약품 유통공력 기업인 지오영의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인데 거래 규모가 무려 1조 9,500억 원,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인수는 올해 M&A 시장에서 첫 번째 조 단위의 빅딜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오영은 2013년 이후 매년 조 단위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유통업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2%대에 머물러 있어서 낮은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오영이 MBK 파트너스 인수 이후에 수익 구조 개선에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죠.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비임상 시험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독성 시험 전문 기업인데요. 이 크로엔을 인수했습니다. 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크로엔의 대규모 시설 투자와 전문 인력 보강을 추진을 하고 또 크로엔의 최대주주였던 강스텐 바이오텍과의 협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인 큐리언트에 1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큐리언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지분 8%를 획득해서 최대 주주에 등극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 동구바이오 제약의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는 점, 이 점까지 같이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규모의 M&A가 등장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 활기를 찾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콘텐츠 관련한 대표주죠. CJ E&M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부터 하나 보시죠.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만한 영화계 거장들입니다. 이 박찬욱 감독부터 이 봉준호 감독까지 정말이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감독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CJ E&M이 이 박찬욱에 이어서 봉준호 감독의 손까지 잡는다. 이런 분석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봉준호 감독 이야기입니다. 내년 1월 28일
미키 17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워너브라더스의 투자 배급의 영화인데요. 제작비만 무려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100억 원 정도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 차기작으로 거론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심해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쪽도 제작비만 5,200만 달러, 하나로 약 700억 원에 달하는 대작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또 홍경표 촬영 감독이 참여를 합니다. 심야호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20년 개봉작인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영화 촬영의 끝을 보여주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영화이죠. 자, 그래서 봉준호와 홍경표 이 라인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고요. 심해어의 아시아 배급권을 누가 따르느냐, 이쪽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업계에서는 CJ ELM을 유력하게 거론을 하고 있는 모양새죠. 일단 첫 번째, 이미경 부회장과의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기생충의 성공 경험 등에 힘입어서 이런 요인이 앞으로 CJ ELM과 봉준호 감독이 손을 잡겠다는 분석의 한 가지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병헌과 손예진 라인업이 완성된 박찬욱 감독의 신작 도끼가 CJ ELM 투자 배급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CJ ELM의 주가 흐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프 정보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 기사 내용이 확인이 필요하시면요, 옆에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프였습니다.